네, 해수의 순환을 배웁시다. 자, 우리 바닷물이 순환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전 지구에 있는 전 지구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거든. 자, 그 바람에 의해서 해수 표면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그걸 해류라 그래, 해류. 자,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부는 바람과 해류. 지구에서는 대기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대기 대순환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여기를 적도라고 합시다. 적도. 자, 위도 0도. 자, 그리고 이걸 3등분해. 자, 3등분 했을 때, 자,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이 있고, 또 이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이 있더라. 자, 해류래. 바람이 있더라. 자, 이거 대기 대순환이야. 자, 바람이 있어. 그래서 위도 0도부터 30도까지의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한다. 무역풍. 왜 무역풍이란 이름이 붙었냐면 옛날에 막 요런 콜럼버스 시대에는 이 바람 여기 0도에서 30도 아프리카나 유럽 선인들이 이 길을 무역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무역풍이라고 했어. 그래서 위쪽은 북동 무역풍, 아래쪽은 남동 무역풍. 자, 보면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북동서남 하면은 북동으로 부는 바람이다. 북동 무역풍. 북동 무역풍. 그리고 이쪽은 남동, 북동서남. 방향을 잘못 쓴 것 같아.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이렇게 방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쪽은 위에 30도에서 60도까지는 편서풍이라고 하더라. 서쪽으로 편향된 바람,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 북동서남.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 편서풍. 그 다음에 이쪽은 극동풍이라 하더라. 0도부터 극지방까지는 극동풍. 자,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있는데 무역풍이 있고 편서풍이 있고 극동풍인데 이러한 전체적인 지구에서 위도에 따른 어떤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해수 표면에서도 어떤 큰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류라고 한다. 해류. 자, 지구에는 대기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한다. 대순환의 바람에는 무역풍 0도에서 30도 위도,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에 해당하는 편서풍, 그 다음에 60도에서 극지방까지 극동풍이라는 대기 대순환이 있다. 이러한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 표층에서 해류가 생긴다. 얘들아, 잠깐 요거 바람 방향 잘못됐지. 북동인데 북동 쪽에서 불어야 되지. 북동 쪽에서 불어야 되지. 잠깐 북동 쪽에서 불어야 되죠. 이렇게 북동 쪽에서. 이건 남동 쪽에서 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에서 이름이 붙으니까 이거는 이쪽이 북, 동, 서, 남이라면 북동 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 무역풍이고
이쪽은 남동 쪽에서 불어오니까 남동무용풍이다. 이쪽은 서쪽에서 치우쳐서 편향돼서 불어오니까 편서풍이고, 이쪽은 극하고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극동풍이다.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있는데, 이런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전체적인 발화의 표층에서도 해류가 발생한다. 자, 그 말이야. 해수에는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의 흐름이 있는데, 이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은 해류라고 한다. 자,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런 대기 대순환에 의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더라. 자, 난류는 적도 쪽에서는 적도에서는 태양을 거의 직각으로 받기 때문에 바닷물이 뜨거워요. 자, 적도 쪽에서는 저위도에서 적도 쪽에 가까울수록 물이 뜨겁다. 왜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받기 때문이다. 위쪽으로 갈수록 바닷물이 차갑다. 자, 그래서 난류란 저위도의 적도의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은 물이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물을 난류, 따뜻한 난자 써서 난류라고, 한류에 비해서는 수온이 높다. 자, 우리나라 근처의 난류는 쿠로시오예요. 우리나라 봐봐. 위도가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해서 30도에서 45도 사이. 그러면 편서풍 영향대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쪽으로 가려는 어떤 큰 바람에 의해서 해수 또한 난류 또한 이쪽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지. 가장 큰 난류의 흐름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한다.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우리의 한국의 동쪽을 흐르는 동한난류가 있고, 그 외에 서쪽 해안 연안을 흐르는 서한난류 또는 아래로 내려오는 한류도 있어서 서한연안류라 부른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는 난류라고 부르며, 한류에 비해서는 수온이 높다. 왜냐하면 적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은 따뜻한 물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자, 한류는 고위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차가운 물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것을 한류라고 하고, 난류에 비해서는 수온이 낮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 근처에 뭐가 있느냐? 자, 연해주 한류가 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북한 쪽을 흐르는 북한 한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서해 쪽에는 난류도 있고 한류도 있는데, 이걸 둘이 합쳐서 서한연안류라고 부른다. 자, 동한난류, 북한난류. 우리 쪽은 난류의 영향이 더 크다. 더 굵게 표시돼 있지. 그래서 동해 쪽이 조금 더 따뜻하겠지. 자, 그 다음에 난류와 한류의 특징. 난류는 수온이 저위도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은 물이 올라와서 높다. 한류는 적게 받아서 낮다. 자, 방향은 저위도에서 고위도,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자, 염분 같은 경우는, 자, 지난 시간에 염분은 어떻다고 했지? 뭐라고 했지, 얘들아? 염분은 뭐에 비례한다 했어? 강수량. 염분은 보자. 염분은 뭐에 비례한다 했더라? 염분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요거하고 염분의 그래프가 거의 적어도 고위도 지방이 아닌 데서는 일칭하더라. 그래서 염분량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에 비례한다. 염분량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는 염분이 높다는 것은 저위도는 증발량이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자 염분 요 값이 크기 때문에 자 염분이 높고 고위도에서는 자,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그렇게 말하면 돼. 자 그래서 난류 같은 거는 더 짭짤하다. 그리고 한류 같은 거는 덜 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산소는 자 기체의 용해도는 어쩐다? 기체의 용해도는 어쩔 때 높아? 응. 온도가 낮고 옳지. 압력이 높을 때 선생님이 코카콜라 맛있게 먹으려면 시원한 냉장고에 마개를 꼭 막아 넣어야지 탄산이 톡 쏜댔지.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산소가 바닷물에 많이 녹아있으려면 온도가 낮은 물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자 한류가 산소가 더 많이 녹아있다. 한류가 용존산소량이 더 많다. 난류는 온도가 높아서 더 적게 녹아있다. 그럼 영양염류. 자, 영양염류는 자 수생생물들이 먹잇감으로 삼는 어떤 양분들인데 자 거기 난류 같은 거는 산소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어요. 근데 한류 같은 거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류는 영양염류가 많다. 알겠어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주변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류로 사실 자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서 자 북쪽으로 흘러가며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 걸 한국의 동쪽으로 흐르는 난류로 해서 동안난류라고 합니다. 동안난류와 황해난류 이런 것들 황해난류라고 합니다. 황해난류는 중국 쪽을 더 가깝게 흐르기 때문에 서해보다는 황해난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황해난류를 이른다.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이다. 동안난류와 황해난류가 있다. 동안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난류다. 황해난류는 황해 중항구를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다. 그 다음에 연해주 난류. 연해주 한류지. 연해주 한류는 러시아의 오츠크해에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에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로 일부는 동해안에 따라서 남해에서 북한 한류, 요 연해주 한류가 일부가 북한 쪽을 흐르는 한류가 되더라. 서한 연안류는 우리나라 서쪽 연안에 따라 흐르는 난류도 있고 한류도 있다. 둘이 합쳐서 서한 연안류라 한다. 서해 연안, 한국의 서쪽 연안에 흐르는 해류라 해서 서한 연안류라고 한다. 자, 중요한 건 쿠로시오 해류, 동안 난류, 북한 한류 뭐 이런 거.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자 짙은 파란색일수록 수온이 낮아. 자, 근데 저기 서해 쪽, 황해 쪽은 훨씬 푸르딩딩하고 동해 쪽은 약간 더 온도가 높지. 한 10도 근방으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동해 쪽으로 흐르는 동안난류. 자, 난류의 영향이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동해안 쪽이 서해안 쪽보다 대체로 수온이 높게 된다. 이쪽이 훨씬 수온이 10도 근방으로 높게 되죠.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해안이
이쪽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동안난류, 쿠로시오 난류에서 나온 동안난류 흐름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수온이 더 높더라. 좀 따뜻한 난류가 흐르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수온이 더 높다.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대체로 수온이 높고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대체로 수온이 낮다.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영향. 자,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난류와 한류는 우리나라 기후와 어종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보자. 기후에 미치는 영향. 자, 우리나라 겨울철에 자, 기후에 붙여.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같은 위도의 해안 지방은 내륙 지방보다 기온이 대체로 높다. 겨울에 같은 위도에 있는 여기 해안 쪽은 여기 내륙보다는 더 따뜻하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동안난류와 황해난류가 흐르면서 바닷물이 대체적으로 좀 따뜻하면서 열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동해와 황해 모두 난류가 흐르지만 같은 위도의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보다는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동안난류의 세력이 황해난류보다는 강하기 때문이더라. 알았죠? 자, 어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 자, 보자. 난류는 수온이 높아서 산소가 적게 녹아있댔죠. 용존 산소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물고기 먹이들이 작지만 산소가 많아야지 생물이 많이 살지. 한류는 수온이 낮아서 용존, 녹아있는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자, 수온과 플랑크톤의 종류 등에 따라서 물고기의 서식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류의 종류에 따라서 자, 각 바다의 어장 분포도 달라지고 잡히는 어종도 다르다. 자, 그런 거지. 뭐 수온이나 이런 먹잇감에 따라서 물고기가 사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해류가 난류냐 한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바다에서 사는 고기들의 종류가 달라지고 어장도 다르게 형성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경수역.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 우리 뭐 황금어장이라고도 하지. 여기서는 수온이 적당하고 동해에서는 북한 한류가 내려오고 여기 북한 한류가 내려오고 동안 한류가 올라가서 여기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에 조경수역이 형성되며 여기는 두 종류 한류와 난류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종의 종류가 다 살아서 어종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어서 좋은 어장을 이룬다. 여기에는 플랑크톤, 용존 산소량, 영양염류 이런 것들이 풍부하면 고기 먹잇감이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많아지므로 어류가 풍부해진다. 알았죠? 자, 계절에 따라서 조경수역의 위치는 조금씩 변한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난류의 영향이 강해서 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따뜻한 물 세력이 강해지니까 조경수역도 조금 더 높은 데 위치하고 자, 겨울철에는 북한 한류의 영향이 강해져서 조금 더 남하에서 아래쪽에 조경수역이 위치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풀어볼까?
1번.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뭐다? 쿠로시오 해류이다. 자, 2번. 고래. 북한 한류는 북한 동쪽 연안에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다. 3번. 동해안에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좋은 어장을 만든다. 자, 다음. 조석. 자, 바닷물이 들어오는 건 밀물, 자, 나가는 건 썰물이라 그래. 자, 그것이 하루에 2번 정도 주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에 약 2번씩으로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현상은 조석이라고 한다. 자, 밀물, 먼 바다에서 해안으로, 자, 해안으로 해수가 밀려오는 것은 밀물이라고. 자, 해수가 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해안에서 먼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은 썰물이라고 한다. 자, 썰물. 자, 그래서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때는 만조라고 하고, 만조. 가장 낮아진 때는 간조라고 한다. 간조. 만조와 간조. 그 다음에 조류라는 것은 해안에서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의 흐름으로 조류의 방향은 하루에, 자, 이게 2번 주기라고 했으니까 4번. 이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조류의 방향은 대체로 하루에 4번 바뀌더라. 자, 조차라는 것은 만조, 밀물로 해수면이 최대가 되었을 때와 썰물로 해수면이 최소가 되었을 때 차이다. 자, 조차가 한 달 중 가장 크게 나타날 때를 살이라고 하고, 가장 조금 나타날 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가장 작게 나타날 때는 조금이라고 한다. 한 달, 음력으로 한 달을 쳤을 때 조금은 뭐 7, 8일경, 할인을 15일경, 조금은 뭐 그로부터 한 7, 8일경 후, 그로부터 한 말일경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게 왜 이러느냐? 조금과 살인은 왜 나타나느냐? 자,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조력에 의한 현상이다. 자, 기조력이 최대가 될 때는 사기나 망에 위치할 때, 너희 달의 위상변화 알지? 알지? 사기나 망에 위치할 때, 이렇게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때 기조력이 최대가 돼서 이때 바닷물이 나가는 달의 힘과 태양의 힘, 이것을 기조력이라는데, 한 달 중 조차,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가장 커진다. 삭이나 망의 조차가 가장 크다. 그래서 삭, 망의 조차가 가장 클 때 보면은, 자, 보름달은 15일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이때쯤에 음력 15일 또는 말일경에 사리가 발생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상현달이나 하현달일 때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달의 각도가 직각일 때는 기조력이 최소가 돼서 이때는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적어지는 조금이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상현의 날짜, 하현의 날짜에 따라서 그 뒤로부터 7, 8일경에 조금, 그 뒤로부터 7, 8일경, 한 21일에서 2일경에 조금이 나타나더라. 자, 조석의 주기는 만조에서 다음 만조,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시간으로 약 12시간 25분이 걸린다. 만조에서 다음 만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기가, 약 하루의 주기가 12시간 25분이더라. 그치? 왜? 하루는 24시간인데 주기는
12시간 25분, 50분 정도 더 추가된 거지. 따라서 만주와 간주는 하루에 약 2회 정도씩 일어나면 매일 약 50분씩 늦어지게 된다. 왜 50분씩 늦어지게 될까? 50이라는 숫자가 너희한테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없어? 이거는 2학년 1학기 때 태양계에서 달의 공전에서 뭘 배웠을 텐데 네. 나한테는 안 배웠지만 학교에선 배웠지. 자, 달은 매일 오 홍민지 기억났다. 달은 매일 달은 매일 50분씩 같은 위치에서 보려면 50분씩 늦게 떠오른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냥 달이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 달이 있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공전 주기가 달의 공전 주기, 공전 속도 주기는 약 27.3일이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공전 속도는 360도 나누기 27.3일 했더니 약 하루에 13도씩 하루에 13도씩 이동하더라. 그러니까 어제 여기 있던 달이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 13도 이동해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이렇게 있다면 2일날은 13도에 있어서 여기 이동했어. 그러면 달이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 이 위치에서 달을 보려면 달이 여기 이동했어? 없어. 13도만큼. 그러니까 달이 이 정도 더 자전을 해야 돼. 달이 13도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더라? 50분. 지구가 13도 자전하는데 더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분이더라. 왜냐? 지구의 자전 속도는 360도를 24시간 동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도를 1시간에 돌더라. 그렇기 때문에 15도 돌아가는데 60분이 걸린다면, 자, 13도 돌아가는 데는 몇 분이 걸리겠는가 해서 몇 분을 풀어봤더니 이거는 50분이더라.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달을 보려면 지구는 50분을 더 자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달은 매일매일 50분 정도 지구에서 볼 때 늦게 떠오르더라. 알았지? 그래서 만주와 간주는 각각 하루에 2회 정도씩 일어나며 매일 50분씩 늦어지게 된다. 달이 50분 정도 늦게 떠오르기 때문이야. 자, 달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자, 조석 현상의 이용. 조차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므로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시간을 알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 고기잡이 배가 나가거나 들어올 때, 갯벌에서 조개 등을 캘 때,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면 그런 데 있지. 바닷물이 갈라진다, 그런 거 구경하러 그런 데 있지. 그런 지역으로 여행 갈 때 활용한다. 그 바닷물이 갈라졌다 뭐 그런 때가 여기 언제겠어?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간조일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자, 간조일 때 바다 갈라짐. 사리일 때, 자, 최대로 조차가 일어나는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져서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 이거 한번 풀어볼까?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때가 언제다? 간조. 높아진 때는 만조.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는 조차. 한 달 중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클 때는 살이. 작을 때 조금. 옳지. 실시간 조속 자료 해석하기. 보자. 이거는 여기 가면 볼 수 있대. 뭔가 이제 뭐 바다 나가려는 사람들이 이거 보겠지. 자. 썰물, 밀물에 따른 이런 바닷물 다 보여주고 있어. 해수면 높이를.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는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 자, 만조, 간조 2번씩 일어나더라. 현재 시각 10시 30분경 10시 30분경 아침 10시 30분 여기 이제 현재 시각 10시 30분경 해수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썰물. 이쪽으로는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이런 상태지. 그래서 10시 30분경에는 썰물 상태이다. 자, 갯벌 체험을 한다면 적합한 시간대는 갯벌 체험을 하려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자 갯벌이 드러나려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쪽쯤이 되겠지. 이쪽쯤. 그래서 3시 여기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3시 42분경쯤이 되겠다. 자,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3시 42분쯤에 갯벌 체험을 하면 좋겠다. 탐구하기는 한번 풀어볼까? 자, 위 탐구에 대한 다 풀었어 얘들아? 안 풀었어? 풀어. 조속 주기는 약 12시간이다. 조속 주기는 어때요, 얘들아? 여기서 보니까 12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보는데 뭐 3시 근방에서 뭐 15시 근방이니까 약 12시간 정도이다. 약이라고 하면 12시간 정도이다. 이 그래프만 가지고 본다면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는 약 두 번씩 나타난다. 그렇죠. 약 2번씩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갯벌 체험은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물이 쫙 빠졌을 때 해야 되겠죠.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해야 된다. 자, 바다 갈라짐 현상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때 A, B, C, D 중 언제일까? 바다 갈라짐은 사리 때, 물이 쫙 빠진 썰물 때 해야겠지. 그러니까 사리인 지점은 B와 D다. 모두 쓸 수 있으니까 B, D. 자, 여기서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 근방의 해류만 배웠는데, 해류는 우리나라 근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나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해류가 있다. 해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한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연중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대기의 순환, 이런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때문에 전 세계 바다의 해류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해류이다. 우리나라 근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난류는 쿠로쇼 해류이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이제 3학년 책을 사왔는데 일단